네, 이번 총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까요? 찻잔 속 미풍에 그칠까요?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관심입니다. 심지어 조국 혁신당 유세장에 기호 1번 점퍼를 입은 민주당 후보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했던 구호가 있어요. 남과 북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잠깐 저는 조국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한기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포스터 보고 자란 어떻게 보면 김영삼 키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네, 조국 혁신당 유세 현장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기에 모습을 보인 겁니다. 심지어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포옹도 하는 장면 다들 보셨는데 거기에서 조국 대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유세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모습을 보이는 것, 남의 잔치에 뭐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궁금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요. 그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전 지역인데 네.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온 병광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표가 지금 급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 조국 혁신당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 가서 지역구는 조국 혁신당이 후보가 없으니까 찍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저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저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를 찍어주세요. 저 병광현입니다.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네. 처음에는 지민 비조했지만은 저렇게까지 조국 혁신당이 뜰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급기야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몰빵론을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너무 나중에 범야권이라 그래서 크게는 같이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엄연히 뿌리가 다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림력을 갖는데 나중에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너무 커지면. 네. 그래서 지금 몰빵론을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역구에서 한 표가 급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성 의장님.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유세장에 민주당 후보가 나타난 거 반가운 손님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무임승차하고 있으니까 좀 떨떠름하고 뭐 그런 겁니까? 오죽했으면 저러랴 싶기도 한데요. 뭐 반가웠겠죠. 왜냐면은 지금 네. 저기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조국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수가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런 모습들은 뭐 개인적 인연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줘야죠. 그리고 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뭐 우군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결국은 비례 정당 투표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고 네. 지금 행여나 지금 그 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지금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타 정당분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래도 우리 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당을 찍으면 안 되겠지라고 그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런 발언들이 다른 당 찍어도 된다는 건가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당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주의를 주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한 그런 광경이 분명히 저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우리가 뭐 자매정당이다 또는 뭐 유성정당이다 형제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쓰는 표현일 뿐 우리 정당법, 선거법에 보면 엄연히 다른 정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도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도
이제 전혀 다른 정당, 조국 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정당들이 제각각 자기들 후보를 내놓고 지금 총선 경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저렇게 타당 후보가 같은 유세 현장에서 섞이는 것, 이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김아림 기자,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습니까? 네, 김민석 그 선대위 상황실장이 공개적으로 좀 경고를 했는데요. 네. 후보들에게 타당 후보와 함께 지지 호소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타당 후보와 만나거나 타당 후보가 방문하면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하루 전에 복귀왕 후보가 그 아산을 찾은 조국 대표를 만나서 조국은 하나다라고 외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알려졌는데요. 또 해당 발언이 이제 그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다른 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당에서는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대위 차원에서 좀 경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선대위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도 있지만 그런 당하고 관계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원들이 저런 유세 현장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보도가 없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할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판세대로라면은 국회 입성이 이렇게 보이는 조국 대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뭐 저렇게 웃음을 섞어가면서 답변은 하지만 사실은 속내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차재원 교수님, 네. 뭐 연말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뭐 아마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금 대법원 이 지금 판결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또 뭐 일각의 의구심도 역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공범인 부인이 사실 그러니까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전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 무죄의 그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네. 사실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그렇네요. 사항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어제 조국 교수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이란 말만 빼고 들으면 사실은 뭐 대학 교수를 하셨으니까 뭐 안식년 계획을 이야기하는 듯한 네.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 조국 대표 이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이 지난 2심 판사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국 대표가 사실 하나도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물론 자신이 그러니까 이 잘못한 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지금 사법적 공세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인요한 그 국민의 비례가 지금 선대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뭐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네.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부인과 아이는 건드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본인의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권의 지나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네. 본인의 잘못을 좀 더 뭐랄까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권자들의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워낙 약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표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저러한 모습들이
정말 4월 5일, 6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 10일 본투표에서 표로 연결될 것인지 이제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주셨습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그런데 조국 대표가 한 말 중에 마치 상대편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듯한 이런 발언이 바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국민의힘 내부에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면서 보수당의 분열을 노린 그런 허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밤새워서 같이 수사를 하고 그 안에서 끈끈한 어떤 신뢰와 의리가 쌓인 관계고요. 한동훈 장관이 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돼가지고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이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근무지까지 찾아가서 챙겨줬다는 제가 그 일화를 법조 기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3자가 함부로 버려질 것이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맞지도 않고 정치적인 발언이다. 함부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게 아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 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고 받아보지요. 총선이 끝나고 5월쯤 또는 뭐 금년 여름쯤 됐을 때 중앙 정치 무대에 한동훈과 조국 중 누가 살아남고 누가 안 보일까요? 당연히 조국 대표가 안 보이죠. 네, 거기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 확률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8, 9%는 사회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판례상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상. 네, 그리고 뭐 지금 아까도 반성하는 기미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저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운동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롤 모델을 아무래도 정봉주로 잡은 것 같아요. 아, 무슨 뜻입니까? 네, 정봉주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여기 2011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1년 징역을 받는 동안에 그 안에서 책을 썼죠. 나와서 아, 네. 운동 많이 하고 골방이 너희를 몸짱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운동하면서 몸짱이 되었던 과정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몸매 근육도 만들고 그랬군요. 네, 아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네. 뭐 투 정도를 쓰시려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런 태도들이 저게 국민 앞에서 지금 유죄 판정을 받은 자가 지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네.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리인가 싶고요. 그리고 방금 너무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범야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갈라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협력 관계고 누구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뜻을 모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